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성교육 강사 김영숙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아이부터 돌만 지나도 그런 유아기부터 어르신, 시니어 분들까지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다 잘 이용하시죠. 예전보다 아이들도 사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린 아기죠. 진짜 어린 아기, 한 돌 정도 되는 아기가 뭔가를 계속 손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스마트폰을, 본인이 뭔가를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상을 본인이 이렇게 막 올리고 있고, 아마 그 사이에 이 두 분은 이야기하느라고 아이가 뭘 올리고 있는지, 뭘 검색하고 있는지, 특히 검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뭘 보고 있는지조차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뒤에서 그냥 어머 뭘 보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과 너무 가까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저희 시니어 분들도 이제 한 몇 년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쓰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 계시는 그 연령대가 60대, 70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분이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면 항상 이렇게 사진으로 저희의 오늘 이런 기록들을 남겨주시곤 했는데 굉장히 멋지게 꾸며주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진을 꾸미는 기술을 보고 와, 이거 어떻게 하신 거냐고 제가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기기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이 행복했던,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느꼈던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 이게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보면 동창들,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성과 관련된 유머, 성과 관련된 농담, 또는 성과 관련된 그렇더라, 카더라 라는 어떤 확인되지 않은 통신들, 그리고 또는 음악, 사실은 제가 노래 가사 속에서도 또 희한한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받아보셨다는 경험을 저희가 시니어 교육에 가면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친구가 이런 거 보내줬는데 정말 누가 볼까봐 굉장히 불편했어요. 또는 친구라서 이걸 말하지 못했어요. 이런 거 그만 보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아예 그 친구가 보내는 영상들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열어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불편한 영상들에 대해서 친구기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런 말씀을 못 하신다라고 불편해 하시는 또 시니어분들의 고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성적인 사진, 나만 불편한가요? 이 사례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이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는 좀 더 성숙한, 나이에 맞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제가 남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각 방, 각 식사, 그리고 각 생활, 아예 말도 잘 하지 않으신대요. 특별히 할 말 있으면 가족 행사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고 계시고요. 전혀 소통을 지금은 대면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이시길래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각각의 생활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일주일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4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 엄격하고 세상 유머 감각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남편을 조금 표현하자면 그냥 성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뭐 술을 먹고 이렇게 뭐 늦게 들어온다던가 또는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그런 적도 없으셨고요. 그냥 뭐 무난하게 그동안은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게 빈번하게 만나신다거나 또는 친구 만나고 왜 거나하게 술 드시면 어디서 쓰러져 계신다거나 또는 막 친구를 집에 우리 집으로 가자 이래서 막 끌고 오신다거나 이런 상황도 없고요. 굉장히 얌전하게 그동안을 지내오셨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뭐 4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난 남편을 충분히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 내 남편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기분 좋게 적당하게 이제 드시고 남편분이 귀가를 하셨는데, 그 남편분하고 이제 뭐 오늘 친구 만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분께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쓱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 주니까 이렇게 쓱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성적인 사진이었던 거죠. 성적인 사진, 어떤 사진이었냐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여성이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침대 위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고요. 상대방의 사진은 얼굴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얼굴만 드러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분은 당연히 깜짝 놀라셨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이제 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거죠. 허락 없이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허락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그 누군가와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을 텐데 이 사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시 유포가 되고 또 그 사진이 또 누군가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공유가 된 이 사실을 과연 이 사진 속의 사람은 알고 있을까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셨대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누구냐고 이제 물었더니 친구가 보여줬는데 뭐 본인의 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것도 일단 너무 충격적인데 이 안에 내용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받느냐, 이런 게 친구한테 왔으면 당연히 친구한테 한마디 하고 이거를 딱 삭제를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특히 아내인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지, 나이가 들어가는 이 남편을 바라보는 이 남자가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의심이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한테 이거 왜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그냥 친구가 보내준 거니까 한번 보라고, 특별한 의미 없이 보여준 거라고 남편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진 속의 이 여자도 굉장히 걱정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런 행동, 친구라는 이유로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있고 또 유포시키고 있는 이 모습, 과연 남편에게만 그럼 이 사진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렇게 친구랑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혹시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남편에 대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친구가 애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애인의 사진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직접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런 사진들을 다운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되셨던 상황인 거죠. 이런 개인적인 사진을 친구가 친구한테 보내준다는 게 이 살해자분께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도 되고요. 자,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아내인 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것이 비밀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 이래 왔는지, 자, 앞으로는 이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말을 당연히 하셨다고 하고요.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자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 라고 남편이 정말 너무나 그냥 친구끼리 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주고받은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혼자 막 화가 난 이 살해자분께서는 더 이상 말이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각방, 각 식사, 그리고 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에 있는 걸 뭐 자녀라든지 또는 손자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지우라고 했는데 사실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남편의 스마트폰 안에 혹시 이와 비슷한 사진들이 있는지도 또는 영상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유별난 건지 남편 말처럼 부부니까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남편분의 말이 정말 나에게는 내가 정말 예민해서 이런 건지 부부니까 서로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1초 정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남편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대화가 딱 단절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해를 떠나서 어떻게 제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주셨습니다. 실제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인 사진, 성적인 영상, 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그냥 자기들끼리 공유되는 그들의 문화처럼 이해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한 폭력에, 어떻게 보면 그 사진 속에 찍혀 있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처음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될까요? 제가 성교육을 받아본 세대가 아니라서 사실은 성에 대한 정보, 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이랬던 경험은 저도 뭐 나이가 훨씬 많이 들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리고 제가 성교육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40대 이럴 때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뭘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것인지, 또는 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교육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가 성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성교육 강사라는 이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 어디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셨을까요? 뭐 예전에는 잡지, 그렇죠. 뭐 그림, 그리고 사진, 또는 조금 더 진화가 되면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때는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도 가방 검사라는 게 있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무슨 잡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반 친구들이 돌려보기도 하고, 저희가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돌려보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앞자리에 많이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그때 바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잡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됐었거든요. 성에 대한 정보. 그러다 보니까 성은 어떤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냐면 몸에 대한 걸 보는 것, 몸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그런 잡지라든지 비디오를 통해서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이는 몸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실제로 요즘 친구들, 요즘 학생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정보를 많이 접할까요? 예전보다는 당연히 성교육이 있어서 성교육을 통해서도 정보를 접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의 성교육보다도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또는 SNS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올바른 정보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올바르지 못한 또 다른 정보를 접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골고루 정말 옳은 정보를 접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런 SNS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오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에 대한 정보. 처음으로 접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비슷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별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성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나 제가 교육을 나가보면 성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성하면 몸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성행위, 성행동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정보의 약간의 어떤 편협성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성적 사진을 보는 남편의 속마음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에게 보여준다 또는 안 보여준다. 어떨까요? 아내에게 안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내가 보면 충격을 받을까봐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아내가 혹시 내가 이런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굉장히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해질까봐 비밀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살해자의 남편분께서는 그걸 아내에게 쓱 보여주셨습니다. 쓱 내밀었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내분이 느꼈던 느낌은 또 어떨까요? 남편이 이걸 보여줬을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아내와의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 또는 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의 어떤 이런 성적 행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런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내준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마 자기를 조금 이 친구와 경계를 지어서 구분을 지어서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또는 이 아내에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내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내가 느끼는 성적 욕구, 성적 대상으로의 나 그리고 상대방 사실은 부부는 사랑하는 성적 대상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성적 대상, 서로를 성적으로 충분히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느꼈던 그 각방을 결심하게 된 부분은 남편이 나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나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지? 정말
이 표현을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성적 대상으로만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부부는 사랑하는 성적 대상이 맞습니다. 존중하는 성적 대상이 맞는 거죠. 아내에게 이 사진을 보여준 남편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남편의 속마음을 저희가 그냥 예측해보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내분도 남편에게 그냥 순간 너무 화가 나셔서 이런 거 왜 보여줬냐고 화만 일단 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남편이 이 사진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그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어떤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 사진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런 어떤 욕구나 또는 성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취향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가끔은 어떤 경우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 나를 뭐 즐겁게 해봐. 나를 좀,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다 미루는 경향들이 있으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되게 불편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이런 욕구가 또 생기지도 않아서 그 관계가 정말 불편하고 귀찮고 하기 싫은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서로 성적인 만족을 함께 누린다는 건 나의 어떤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노력도 필요한데 일방적인 한쪽의 노력만 요구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만족스러운 성행동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남편의 마음을 예측하지 마시고 남편이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사진에 대한 남편의 생각은 어떤지 자, 친구가 이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줬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죠. 남편이 그 대화 속에서 그동안에 아내와의 어떤 약간의 좀 덜 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정말 실망스러워. 그것보다도 먼저 남편의 마음을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땡땡땡이 범죄가 되는 상황들. 제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라고 조금 길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런 죄목을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또는 그냥 재미로 그리고 장난처럼 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저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핑계, 자기의 변명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저희가 겪게 되거든요. 사실 범죄라는 이야기는 그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사진이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자,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동의 없이 어떤 사진이든 이렇게 찍어서 그걸 유포하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저장하고 또 그것을 업로드시키고 또 다운로드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한 폭력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제가 인천에 화장실을 갔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 카메라를 찾는 그 봉사 활동이셨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번 한 이후로 지금 2번 다른 지하철역에서도 또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 공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들, 누군가의 몸을 계속 성적 대상화시켜서 쳐다보고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특별한 어떤 죄의식 없이
공유되고 반포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아직은 우리의 생각들이 나만 아니면 돼. 그게 나만 아니면 되고, 그리고 그 찍힌 사람이 허락한 범위, 예를 들면 진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허락해서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허락된 경계선인 거죠.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냥 이러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가 되고 유포가 되는 이 상황들은 당연히 범죄 현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사진 속에 우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범죄가 된다는 그런 판례들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행동, 성관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몸, 신체 부위라든지 또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폭력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불법 촬영이나 또는 비동의 유포라든지 또는 공유 또는 저장,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의나 허락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디지털 성폭력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폭력 그 처벌 안에서도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끔 경치를 이렇게 찍는다고 하실 때 사람이 딱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 주말에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옆에 없는 정말 평일에 아무도 없는 공간, 야외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여서 어떻게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내가 사람을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찍는 그 사진 속에 옆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찍어도 워낙 요즘 계절이 계절인지라 경치들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내 사진 속에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너무 경치가 좋은 곳에서 찍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저 사진 찍으니까 조금 비켜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찍는 거죠. 찍어놓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는 사진 속에서 삭제하는 그런 행동을 하셔서 사진을 진짜 딱 봤을 때는 평일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두 분만 찍은 사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로 그쪽 상대방의 다 가려지는 또 얼굴을 이렇게 가려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뭐 배경처럼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을 그대로 또 자기의 SNS나 이런 데 노출시키기도 하시죠. 자, 만약에 내가 거기 걸려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사진 뒤에 배경처럼 걸려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인식이 될 정도의 내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걸린다면 내가 그걸 혹시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 그래서 우리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의 주인공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안전한 곳, 사람들이 그나마 좀 없는 그때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찍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보시기도 하시겠죠. 자, 이렇게 야외에서 나의 사진을 찍을 때도 당연히 누군가가 그 사진 속에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사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충분히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장치를 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분께서는, 남편의 친구분께서는 실제 그게 본인의 애인이든 그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든 어쨌든 성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진 어때?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거기에는 답을
다행히 달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남편분은 그 친구의 그런 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자, 친구가 보내준 이런 성행동 사진에 어떻게 댓글을 달았을까? 또 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내분과 함께 해보시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글도 적지 않았는데, 자, 아무 글도 적지 않았다는 건 남편분도 사실은 그 사진이 그렇게 편하거나 또는 좋다라고 느끼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댓글을 못 다신 것 같아요. 우리 왜 가끔 어색하거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의견에 또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딱히 뭐 의견을 이렇게 내기가 애매한 이런 내용들에는 이모티콘을 쓴다던가 또는 뭐 크크크 뭐 또는 물결 이런 다양한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의 이런 어떤 올린 이런 내용에 내가 뭐 반응은 했어 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크크크 또는 뭐 흐흐흐 뭐 또는 물결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친구지만 뭔가 불편한 걸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례자분의 남편은 일단 아무런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뭐 좋다거나 괜찮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내한테 아마 보여줬던 이유는 글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내의 생각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이 사례자분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들으신다면 각방, 각 식사, 각 생활 보다도 먼저 각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사진이 전달되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땠든 허락 없이 유포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만약에 촬영이 됐다면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누가 봐도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와 그리고 그 행동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례자가 지금 저희한테 고민을 주실 때 남편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40년 이상을 살아온 이 남편에 대한 생각, 대충 들어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40년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분명히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본인이 얼마나 이 사진으로 인해서 화가 났었는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했다는 그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네, 확실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물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그대로 몸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행동들이죠. 막 소리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얼굴의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자, 이런 것들은 남편분께서 보실 때 아내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아내분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표현했으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가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보이는 것, 그래서 남편이 이런 걸 봤구나. 남편이 이렇게 친구와 이런 걸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사진을 그냥 받은 이유, 댓글을 달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아내인 나에게 보여준 이유, 그리고 나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 지금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는 이미 뭐 같이 이제 각자의 생활을 끝내고 그럼에도 아내와 남편으로 함께 생활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 또 그 이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적 사진, 그리고 성적 영상,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제가 교육 나가면 아유, 우리 친구가 이런 거 참 많이 보내줘요. 또는 이런 걸 또 보면서 가끔은 재밌기도 하다. 왜냐면 성적인 그런 코드로 유머를 만들어내서 웃다 보면 그게 또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조금 많이 실제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성적 유머, 성적 농담, 성적인 사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 됐을 때 그 공간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농담의 코드로 쓰지는 잘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왜 우리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도 뭐 예를 들면 같은 영상을 한 사람이 보내줘서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재밌네 라고 이상하지 않은데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걸 보내주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상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영상을 열심히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분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과 내 관계가 나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보내주기가 당연히 주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거 보내줬을 때 이 친구도 재밌어 할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당연히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아마 본인의 누군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걸 받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다시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이런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인 이야기나 또는 성적인 농담 또는 성적인 어떤 이런 성을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걸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랬으면 참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어떤 소통의 그 결국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통하시기도 하시고요. 실제로 만나서 소통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점심 약속을 하시고 3, 4, 5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서 계신데 소녀나 어린 우리 아이들처럼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굉장히 이름도 부르시면서 정말 즐겁게 이렇게 모여서 대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커피 마시러 어디 갈까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시절의 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뭔가 재밌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에게 공유해 준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생각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통이 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과연 우리가 친구들끼리 공유해도 괜찮은 사진일지,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찍어서 이 사람이 어떤지 친구한테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품평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그런 수고로움은 안 하셔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인데 이 사람 어때? 내 친구인데 이 사람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허락 없는 촬영, 그리고 공유, 유포, 저장,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농담 안에도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 그런 사진 속에서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는 굉장히 예민하게 그 사진을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잠깐만 멈춰서 이 사진이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친구니까 보내주고 친구니까 그냥 받아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멈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적 사진 나만 불편한가요? 우리 사례를 주신 우리 사례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없던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라는 이런 생소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로부터는 우리는 적어도 안전하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